여러분은 돈을 모으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누군가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에 맞게 저축하며 필요한 곳에 돈을 쓸 때는 망설임이 없는 반면, 누군가는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모으느라 하고 싶은 것 하지도 못하고 아껴가며 결국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사실 살아있을 때 필요한 건데 어떤 분들은 부동산 상가, 주식에 돈을 묶어놓고 나중에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번 돈을 쓰지도 못하고 인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손에 그 돈이 넘어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든 아끼며 살다 보니 통장에 돈이 모아지기는 하는데 정작 돈을 쓰려 해도 돈이 아까워서 쓰지를 못합니다. 물론 수입이 적어 돈 쓰는 것은 남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저 비단지고 아플 때 돈 없어 치료도 못 받는 일이 없음 다행이라 여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 돈을 그래도 어느 정도 모아놓았음에도 잘 쓰지 못하는 분들에게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노후가 행복한 노인분들은 한결같이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무작정 아끼지도 않으며 써야 할 때는 확실하게 투자합니다. 여기 자신의 노후 자금을 배움에 투자하시는 83세 김씨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대학교에 등교하며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부터 강의실마다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마주하며 뜨거운 수업이 한창입니다. 할아버지는 하루하루 너무 즐겁다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훌륭한 시설에서 혼자 조용히 공부하는 것이 너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점점 희미해지는 기억력 탓에 대학 공부는 결코 쉽지 않지만 할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딸이 할아버지에게 말을 건넵니다. 아버지 나이도 있는데 좀 쉬시지. 매일 학교 가기 힘들지 않아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꾸합니다. 나이 먹었다고 죽치고 앉아있으면 못하냐? 누가 알아준다고. 할아버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해 1년에 벌써 300권의 책을 읽으시며 노트에 꼼꼼히 메모도 해놓았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재밌는 일을 하면 늙는 것이 안 느껴진다는 할아버지. 딸은 할아버지에게 다시 묻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그러자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답합니다. 예전에 17살 되던 나한테 내가 너무 미안하지. 다른 친구들 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했지만 이 애비는 농사 짓고 이러니 굉장히 힘들었지. 할아버지는 60년이 지나서야 오랜 세월 가슴에 맺힌 한을 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김씨 할아버지는 365일 연중무휴로 도서관에 출근합니다. 할아버지는 같은 자리를 벌써 10년째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씨 할아버지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늦은 나이에도 배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배움에 투자하는 모습까지 매우 좋게 보입니다. 할아버지는 배움에 있어 돈을 쓰는 것만큼은 절대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먹는 것에 돈 쓰는 것을 아깝지 않다 여기고 누군가는 취미생활 하는 것에 돈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나이 들어 돈 아끼면 후회하는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입니다. 노후에 가장 가성비 좋은 취미 활동은 독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책의 가격은 보통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입니다. 특히 자서전이나 전문 서적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더 비쌀 수 있지만 한 위대한 인간으로서 살아생전 한평생을 바쳐 연구하며 얻은 많은 노하우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매력적이라 생각합니다. 책에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책을 좋아하시나요? 크게는 소설, 수필, 시, 자기계발 등이 있습니다.
소설 중에서도 추리소설, 로맨스 소설, 판타지 소설, 무협 소설이 있고 수필은 사회적이고 시사성이 강한 중수필과 글쓴이의 인생관과 예술성이 드러나는 경수필이 있습니다. 또한 시는 자유시, 정형시, 산문시 등이 있고 마지막으로 자기계발은 직업적 자기계발, 경제적, 신체적 자기계발, 대인관계적 자기계발 등이 있습니다. 너무 읽던 책만 읽는 것보다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많이 읽어보고 또 다른 재미를 느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책을 그냥 읽고 마는 것보다 앞서 소개드린 김씨 할아버지처럼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본다면 훨씬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비슷한 책을 읽은 사람들끼리 모여 책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터넷 혹은 거주지역 근처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보면 시니어 독서 클럽을 진행하는 도서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도서관은 60세 이상의 지역 주민끼리 모여 월 1회 독서 토론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곳들이 꽤 많으니 꼭 찾아보시고 다른 사람들과 책의 내용을 공유하며 좀 더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 돈 아끼면 후회하는 두 번째는 신발입니다. 신발을 한 번 사면 밑창이 다 뜯어질 때까지 신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접착제나 본드로 뜯어진 밑창을 다시 붙여 신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의 불편을 덜어 삶의 질을 높이는 대표적인 치료가 휜 엄지발가락, 즉 무지외반증을 교정하는 치료라는 사실 아시나요? 이런 엄지발가락을 교정하는 치료는 척추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무릎 관절이나 허리 등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 무지외반증은 6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무지외반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을 편하게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신발을 살 때 예전에 신던 신발 크기 그대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신어보고 사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바닥의 아치를 지지해주는 힘줄과 뼈 사이 근육과 인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발길이나 발폭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장기도 아닌데 나이 들수록 발이 커졌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자주 신던 신발을 아주 오랜만에 신었더니 발이 꽉 끼고 걸을 때마다 발가락에 저릿한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신발은 발볼이 넓고 밑창 쿠션이 충분한 것이 좋습니다. 신발을 오래 신으면 신발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를 계기로 무릎이나 허리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발만큼은 그래도 브랜드가 있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돈 아끼면 후회하는 세 번째는 냄새 관리에 들어가는 소비입니다. 여러분 가령취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가령취는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 나는 냄새를 의미합니다. 이는 노인 냄새로 알려진 고령자 특유의 냄새를 말합니다. 40대가 지나면 점점 체내에서 배출되는 노네날데하이드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 냄새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성 향수까지 개발됐을 정도입니다. 물론 이는 물을 많이 마시고 햇살 아래서 산책을 하는 등의 생활 습관으로 어느 정도 냄새를 없앨 수는 있습니다. 또한 침구류를 자주 빨아주고 속옷을 자주 갈아입어주면 좋습니다. 추가로 냄새를 없애기 위한 소취제나 탈취제, 향수 등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구취 또한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크게 노령의 구취 원인은 치주질환과 충치라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치아 관리를 잘 해주지 않는다면 치아 사이에 끼어있는 음식물을 제거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까다로워져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고 칫솔을 자주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구취가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당뇨나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구취의 원인은 다양하니 구취가 잘 없어지지 않는다면 치과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치과에 정기적으로 가고 칫솔을 자주 교체해 주는 데 들어가는 소비와 탈취제, 향수 등에는 돈을 투자해 주는 것이 노후에 자연스럽게 나는 냄새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고 나이 들어 자존감도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소비입니다. 나이 들어 돈 아끼면 후회하는 네 번째는 의자입니다. 아마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취미 혹은 일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의자에 앉아서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의자에 앉는 시간이 많다면 우리는 의자에 들어가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의자 권위자인 갤런 크렌츠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건축학과 교수는 자신의 저서 의자에서 인간의 몸은 본래 의자에 앉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걷고 서고 뛰고 움직이도록 창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을 때보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30%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의자는 앉았을 때 척추에 부담을 덜 주는 의자입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인체 굴곡과 의자 등받이가 비슷할수록 좋습니다. 사실 가격대가 있는 의자가 보통 우리 인체에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자의 경우도 한 번 사면 오래 쓰고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의자를 고를 때 하나씩 앉아보고 신중히 좋은 의자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소화기관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반드시 피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사용하는 의자가 불편하다면 허리 받침대를 따로 구매해 주는 것도 좋고 너무 90도로 된 자세보다 살짝 뒤로 젖히는 자세가 척추 디스크에 압력을 덜 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 돈 아끼면 후회하는 다섯 번째는 옷입니다. 옷차림은 그 사람의 가치나 습관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가령 목이 너무 늘어난 티셔츠 혹은 색이 바랜 티셔츠를 입고 다닌다면 아무래도 그 사람이 부지런하고 깔끔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옷차림 등의 외모를 아예 무시하고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옷차림은 특히나 첫인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싼 옷일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저 말끔하고 너무 튀지 않는 옷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입는 옷으로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다면 그래도 되지만 보통은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하지는 않게 어느 정도 옷에 대한 소비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 돈 아끼면 후회하는 여섯 번째는 먹는 음식입니다. 사실 먹는 것은 배로 들어가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먹는 것을 그냥 대충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나 여러 방송을 보면 김치에 밥만 먹는 노인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고 바빠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 단지 귀찮다는 이유라면 이는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 왜 식사에 신경 쓰지 않았을까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사실 음식을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를 막상 실천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야 무얼 먹어도 그렇게까지 건강에 이상은 없지만 나이 들수록 부실하게 먹거나 먹는 것에 소홀하면 건강에 치명적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어떤 몸에 좋은 음식을 드시고 있나요? 이것은 영양제가 될 수도 있고 평소 좋은 야채들과 좋은 단백질을 포함한 식습관을 유지해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질리도록 들으셨겠지만 몸에 좋은 음식을 우리는 자주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와 피로가 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고 있진 않으신가요? 여기에 도움을 주는 성분은 다양하지만 그중 산삼배양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산삼배양근에는 사포닌 성분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는 스트레스와 피로, 당뇨 등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며 기억학습 기능을 개선시키는 등 우리 몸의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산삼배양근이 들어간 음식이 여럿 있지만 저는 최근에 미온바이오 대표님께서 닥터 사만끼라는 선식을 보내주셔서 먹어보게 되었는데요. 몸에 좋은 성분도 많이 들어가 있고 물에만 타먹는데도 배가 아주 든든한 데다 맛도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미온바이오 대표님께서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저희 인생지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만 41% 할인된 가격으로 닥터 사만끼를 구매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많은 노인분들께서 나이가 들수록 먹는 것이 곧 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먹어야 우리는 그것을 기반으로 잘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가끔은 내 몸을 위해 좋은 음식들을 스스로에게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 돈 아끼면 후회하는 7번째는 음악 공연입니다. 여러분은 음악 공연 등의 문화생활을 잘 즐기시나요? 많은 분들이 트로트 공연은 가끔 보셨을 것 같습니다. 트로트 공연 말고도 클래식이나 재즈 등의 공연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음악 공연을 한 번쯤 가는 것은 좋습니다. 이런 콘서트 및 공연을 기다리는 순간은 언제나 기분 좋은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공연을 보러 가게 되면 그 순간만큼은 일상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잊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 음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뇌에서 즐거움을 담당하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생겨 맛 좋은 음식을 먹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음악은 신체의 면역 기능을 크게 향상시켜준다고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으며 고독함과 우울함 속에 살아가는 시간이 많지만 음악을 통해 그 음율과 가사에 빠져 나이를 잊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 시간을 내 음악 공연에 보러 간다면 일상의 무료함을 달랠 기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나이 들어 돈 아끼면 후회하는 8번째는 헬스입니다. 이제 헬스는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나이 있는 분들께서도 아주 좋은 운동이 되었습니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여름에는 더 더워지고 겨울에는 더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이때 헬스장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서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보다 우리는 근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곧 돈입니다. 근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병원비로 돈이 많이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걷기와 같은 운동이 질린다면 헬스장에 가서 전문 트레이너 분께 상담을 받고 짧은 기간이라도 PT를 받아보세요. 아무래도 헬스장에 갔는데 기구 사용법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기구들을 어떻게 쓰는지 정도만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나이 들어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뻔한 얘기지만 아는 것하고 직접 해보는 것은 다릅니다. 만약 헬스장이 아니더라도 집에 간단히 아령과 같은 근력 운동 기구를 구매해 유튜브를 보며 운동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반드시 시간을 내어서 하루에 20분이라도 근력 운동을 해주어야 합니다. 헬스장에 가면 좋은 점은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운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아무래도 운동을 미루기 쉽습니다. 헬스장을 등록만 해놓고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럴 때는 헬스장에 가서 5분만 운동하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헬스장 출입문을 열기만 한다면 운동은 5분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 들어 돈 아끼면 후회하는 9번째는 취미 활동입니다. 취미는 우리가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될 것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취미가 없으면 사는 재미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취미를 하나씩은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취미는 아무래도 장비나 재료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비싼 장비나 재료를 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는 돈은 아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만 하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 재밌는 취미를 즐기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이 들어 돈 아끼면 후회하는 마지막 10번째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하는 투자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1순위는 나 자신입니다. 일단 먼저 나를 위해 건강한 음식과 좋은 경험들을 많이 선물해 주세요. 그 다음은 배우자, 그 다음은 부모님, 마지막이 자식 순위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자식에게 재산 다 물려주고 집 사주고 결혼식 비용 다 대주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서도 얘기했듯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노후 자금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자식에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대 무리하면서 자식에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과소비는 피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나 자신을 위해 소비를 너무 아끼지는 마세요. 오늘은 이렇게 나이 들어 돈 아끼면 후회하는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책, 둘째는 신발, 셋째는 구찌 등의 냄새 관리, 넷째는 의자, 다섯째는 옷, 여섯째는 먹는 음식, 일곱째는 음악 공연, 여덟째는 헬스, 아홉째는 취미 활동, 마지막 10번째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하는 투자입니다. 물론 만약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는 먼저 경제력을 확보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나중에 조금 여유로워지면 그때 소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 고생하느라 혹은 자식들 키우느라 자기 자신에게 소비를 많이 못해서 소비하는 법도 잘 모르는 우리 부모님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쓰며 행복하게 남은 여생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